자, 여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이제 비교적 문제가 쉽죠. 자, 일단 1번 문제는 이제 집합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뭐 이렇게 된다. 그때 A, B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4, 마이너스 1도 M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도 이제 M의 원소가 된다. 이제 A랑 B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이 집합에서 이 바 앞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소잖아요. 그죠? 이게 원소인데 이 원소가 지금 뭐로 나오는 거야? 순서상으로 나오는 케이스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경우는 원소가 순서상이다. 그러면 이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의 원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1도 이것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우리가 풀이를 한번 두 가지 과정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은 뭐냐? 그래, x에다가 4,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입하고 이것도 대입해서 연립해갖고 a랑 b를 구하셔도 괜찮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 4a 마이너스 b는 1이고 두 번째 요거를 또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값이 얘가 1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하셔가지고 a랑 b 값을 잡으셔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 둘 다 지금 순서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좌표란 말이지, 그지? 좌표인데 주어진 식 자체가 몇 차식으로 주어졌다 지금? 1차식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1차식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도형이 하나 있죠, 그지? 직선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직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관점이죠. 이 직선 위에 이 점과 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 하나가 지금 4,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지금 뭐 마이너스 2,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직선 자체를 구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계산해 보시면 아마 A가 1이고 B가 3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x 세제곱이 1이다. 이 방정식에 두 허근이 있는데 그게 x1과 x2인데 이게 지금 허근이래. 허근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이 주어졌는데 어떤 식의 집합이냐면은 xk의 n승 플러스 xk의 n승분의 1 플러스 k가 원소예요. 좀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 n이 1, 2, 3, 4가 돼 있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는 1과 2가 들어간다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자. 여러분 제가 집합 말씀드릴 때 집합 자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지? 분명히 다른 단원 간의 연결 지점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 부분에서는 특히 여러분이 그 1학기 때 시험 범위에서 도형의 이동이 또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도형의 이동부터 또 나오게 되거나 어떤 학교는 뭐 원도 나오고 할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합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야, 일단. 그러니까 1학기 과정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집합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대처할 수가 있어, 일단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허근 x1, x2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니까요. 그죠? 일단 이거 자체를 좀 인수분해 해야 되고요. 그죠? 인수분해 하게 되면 식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일단 허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죠? x1, x2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의 n승분의 1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된 상태고
지금 n에 1, 2, 3, 4가 들어갈 수 있고 k는 1과 2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씩 다 나열해 볼게요. 만약에 k가 1인 상황이라고 치고 n이 1, 2, 3, 4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n에 1, 2, 3, 4가 들어가니까 k는 1 넣었으니까 이거 분의 요거에다가 플러스 k가 1 이렇게 일단 될 거예요. 일단 이건 n이 1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k가 똑같이 1인데 이번에 n 값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인 건 똑같고 마찬가지로 다 플러스 1인 건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x1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x1의 제곱분의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x1의 세제곱 x1의 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x1의 4제곱 더하기 x1의 4제곱분의 1이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4개가 쭉 깔리게 될 거예요. k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n을 1, 2, 3, 4 이렇게 옮기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는 이제 k가 2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k가 2인 것도 한번 넣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4개가 나오겠죠? 여긴 다 플러스 2로 이렇게 깔리게 될 거고 이번에는 x2 플러스 x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이고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요.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세제곱이죠 여기가. 헷갈려. 일단 이 4개를 지금 봐야 돼요. 자, 근데 단순하게 8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원소의 합이거든. 그럼 집합의 원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 번만 써질 거기 때문에 이 8개를 그냥 다 더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의 특성상 중복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더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좀 곤란해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근이 지금 x1, x2가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얘를 살짝 변형하게 되면은 요 식을 지금 얘가 는 0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지? 양변을 x로 나누면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됐건. 이해되십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x1이 들어갈 때랑 x2가 들어갈 때랑 이 값 자체가 달라지지 않게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에는 다름이 없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또한 그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제 이거를 계산할 건데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x1제곱, x2 1제곱분의 1이 들어간다고 치는 거는 어차피 이거에다가 제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이거에다가 제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이거랑 값이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도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값과 값이 같고 각각 값이 같다는 거지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얘를 먼저 잡으면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일단 0이 나올 수 있고요. 이 값을 계산하면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가만 보면 얘가 또 얘랑 같죠? 왜? x1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x1이랑 x1의 4제곱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4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한 거랑 똑같을 거니까 얘는 한 번 더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지. 어차피 중복돼서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죠. 얘랑도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됐지? 여기 갑시다. 그럼 여기는 이거를 제곱한 거에다 빼기 2한 거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1이고 빼기 2 했으니까 또 마이너스 1이네.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이란 이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값이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 아주 여전히 0, 1이야. 됐죠? 네. 자, 이제 여기만 가면 될 것 같아. 그죠? x1의 세제곱 얼마라고? 1이야. 그지? 그러면 1, 1, 1이니까 3이 나와. 그지? 3 나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1, 1, 2가 나오니까 이번엔 뭐가 나와? 4가 나와. 됐지? 그래서 이게 그냥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소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서 제가 좀 포커스로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1학기 과정과의 연계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소를 다 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중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그냥 이 8개를 싹 다 더해버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알겠지? 그거 조심하시고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들아 이번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 자, 3번은 자, A라는 집합이 1부터 10까지인 집합인데 이놈의 부분 집합의 X니까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조건이 이제 전체 집합이 뭐 1부터 10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 X가 있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래. 그지? X의 원소의 곱은 홀수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원소들이 다 무조건 홀수여야 한다는 얘기지. 그지? 짝수 하나라도 껴있으면 짝수랑 홀수랑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 되니까. 그지? 죄다 홀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5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만약에 K를 X의 원소로 보면 K 플러스 4는 자동적으로 X의 원소가 된대요. 네, 컴마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 중에서 자연수 n을 최소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가 fn이다 라고 했을 때, 자, f1 더하기 f3 더하기 쭉쭉쭉 가서 f9까지를 다 더하래요. 네. 자, 여기서 말하길 f1이라고 하는 거는 이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1로 봤을 때의 집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집합의 개수를 지금 f1이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문제에서. 네. 그러면 f1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원소들은 죄다 홀수만 나올 거니까 후보들은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만 생각을 하자. 요 안에서만 이제 끄집어 쓴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지? 근데 좋아. 1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K, 5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X의 원소면 무조건 K 플러스 4도 같이 원소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이 들어오는 순간 누구도 5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수인 것만 쓰자 먼저. 필수인 것만. 자, 1이 들어오는 순간 5도 들어가. 근데 봐봐. 5도 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럼 5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 9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 5, 9는 한 세트로 같이 묶여져서 필수적으로 들어와요. 이해되겠죠? 자, 여기가 필수예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할 때는 최소의 원소가 1인 거니까 무조건 1이 들어오면 5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오면 9가 들어가니까 이거 세 개는 그냥 한 세트로 묶이는 거고. 자, 그럼 1, 5, 9가 돼 있잖아. 그럼 나머지 3, 7 가지고 부분집합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3, 7을 봤을 때, 자, 여러분 3, 7, 공집합 이렇게 총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아예 안 들어오는 거 허용됩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 이걸로 끝나도 되는 거잖아. 그치? 더 이상 더 안 들어와도 돼. 자, 근데 만약에 보세요. 3이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나? 3 단독으로 못 들어와요. 왜? 나 조건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이 들어오는 순간 누구도 같이 들어와? 7도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럼 7 단독으로 들어오는 건 돼요? 이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가능. 그 다음에 3 들어오면 아까 7 같이 들어온댔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59 만약에 F1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얘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아예 안 들어와서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7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 있고 이거랑 이것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F1은 3입니다. 네, F1은 3이에요. 자, 그럼 F3 갈게. F3. 자, F3을 갈 건데 F3을 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3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1은 없어야 되죠. 아실 겁니다. 그죠? 1이 들어오면 최소가 1이 될 거니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3이 들어오면 누구도 같이 들어와? 무조건 7까지가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이렇게 지금 일단 필수적인 게 이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남는 건 이제 5랑 9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5가 들어오면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 9도 그냥 같이 세트로 들어오는 거죠. 5도 9 이하니까요. 5도 5 이하니까요. 됐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5 단독으로는 못 들어오고 공집합이거나 5, 9가 들어오거나 그냥 9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도 3개야. 자, F5 한번 가볼까? F5는 무조건 5가 있어야 돼. 근데 5가 있으면 9가 필수야. 그죠? 5가 있으면 9가 필수고 3 들어올 수 없고 이제 그럼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 7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예 안 들어오던가 7이 단독으로 들어온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2개예요. 그래서 F5는 2가 됩니다. 자, F7. 자, 7 들어와야 돼요. 그죠? 7은 들어오고 필수는 그냥 7 하나로 끝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9가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와도 되고 해서 2개야. 오케이, 2개가 되고. F9. F9는 뭐야? 그냥 9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최소가 9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1개가 돼. 그지? 아예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그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야. 그지? 답이 11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체 집합을 잘 보세요, 여러분. x, y로 돼 있죠? x, y가 좌표입니다. 좌표인데 x랑 y가 실수가 돼요. 근데 좌표인데 그럼 x랑 y의 범위 제한이 없이 다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전체 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 전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모든 점들이 다 원소로서 들어올 수 있는 평면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평면 전체에서 노는 거고 A라는 집합은 마찬가지로 x, y가 원소인데 이 x랑 y는 이런 룰을 따른다. 그리고 k 값은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다. 일단 첫 번째. 됐지?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또 마찬가지로 x, y가 원소인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이고 대신에 r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이거의 원소가 뭐라고? 좌표. 얘의 원소가 뭐? 좌표. 그럼 둘의 교집합도 좌표. 그러므로 얘가 그려지는 그림과 얘가 그려지는 그림의 교점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교점 개수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중심이 1,1짜리인 원인데 맞지? 중심이 1,1짜리인 원인데 R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R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다 될 수 있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 R에 1이 들어와도 되고 2가 들어와도 되고 3이 들어와도 되고 해갖고 10까지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1,1이면 상태에서 원이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워낙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자, 참고하고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a분의 x 더하기 이제 b분의 y가 우리가 1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써요. 왜 많이 씁니까? 편하니까.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편하니까 이렇게 보통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우리가 이제 b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분의 절대값 x 플러스 b분의 절대값 y가 1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학하에서는 함수가 나오고 함수에는 절대값 붙어지는 함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절대값이 이제 같이 껴서 나오는 그림들을 이제 자유롭게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림 그리려고 식을 의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케이스가 총 4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겠어요? 왜 그렇죠? x가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눌 거고 y는 y대로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누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합해 버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면서 y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서 y가 0보다 클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럼 그때마다 식이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총 4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결국 1사분면, 여기 축까지를 포함해서 1사분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a분의 x, b분의 y니까 그냥 이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은 그냥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0보다 크고요. 그러면 4분면으로 치면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보호가 만약에 음수면, x의 보호가 음수면 바깥으로 나올 때 x의 보호가 바뀔 거 아니겠어? 그럼 x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죠. x의 보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을 했으니까 x의 보호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이 y축에 의해서 대칭된 그림을 2사분면 쪽에다 그린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3, 4분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상태라고 친다면 둘 다 보호가 바뀌는 상태가 될 것이고 x랑 y의 보호가 둘 다 바뀐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3, 4분면에는 이 원래 그림을 원점 대칭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고 그걸 3, 4분면 쪽에다 그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대충 모양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야. 마지막으로 4, 3분면이라고 치면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오고 이게 보호가 바뀌어요. y 보호가 바뀌었음. 그러니까 x축 대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의 x축 대칭한 그림을 4, 4분면에다가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형식이 나오고 이 그림은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너무 귀퉁이가 되려나? 여기 지우고 갈게 그러면. 자, 여러분 쟤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쟤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만약에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k가 1이면 여기가 1인 상태니까 이 a랑 b 값이 둘 다 1인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2가 되면 여기가 2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분모가 여기가 1인 상태고 여기가 2로 바뀌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k가 1일 때는 여기 1, 여기 1 이렇게 있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이해되니?
만약에 k 값이 2가 된다라고 치면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 분모에 2가 깔리겠지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절편이 여기가 이제 2 그러니까 2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K가 1일 때랑 2일 때랑 그냥 한꺼번에 싹 그렸습니다. 됐죠? 네. 자, 원은 여기서 이제 그림 잘못 그리면은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림은 원은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하세요. 아시겠죠? 중심이 어디라고? 1,1이야. 그럼 얘들아 1,1은 여기냐 여기? 그지? 저 지점이야. 이 지점 여기 직선 위에도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기가 중심이야. 중심이니까 저기 자체가 교점은 아니야. 헷갈리지면 안 돼. 그냥 중심만 찍어 놓은 거예요. 됐죠? 네. 자, 아래 1부터 어디까지 넣는다고? 10까지를 넣으면서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머릿속으로. 직접 저거 그림 그리면 개판돼요. 원이 10개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 어떻게 세고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이면 이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을 그리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 점과 이 점 지난다는 거 아시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 자, 지금 요 점을 지난다고 그냥 상상만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얘랑은 몇 군데서 만나니? 요 점과 요 점 두 군데서 만날 거고 이 큰 거랑 만약에 비교하면 처음이니까 한번 그릴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만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군데서 만나고 두 번째 거랑 두 군데서 만나니까 총 4개의 교점이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 교점이 4개가 된다 이거야 일단. 괜찮니?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R이 2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R이 2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입장으로 보면 루트 2라는 얘기거든요. 반지름의 입장으로 루트 2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지름의 입장으로 루트 2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점까지의 거리가 이거 또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요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인 거 알겠니? 여기 0,0 여기 1,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인 거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2 됐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한번 그려줄까? 자, 이러면 진짜 10개 다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요 조그만 거랑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와요? 하나, 2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큰 거랑 교점 개수 몇 개 나와요? 여기 하나, 2개 이렇게 보이실 거야. 마찬가지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 R이 1일 때랑 2일 때를 하니까 대충 좀 느낌이 올 거야. 어차피 이 뒤쪽 부분 볼 필요 없거든. 알겠지? 그럼 결국 R이 3이면 루트 3이 된 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진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이 큰 거랑은 무조건 교점 2개가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작은 거랑도 교점 몇 개 생겨? 2개가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4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 상황에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 심경?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 조그만 거랑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그때는 여기 접하는 포인트도 있고 여기랑 여기서도 이제 만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점의 개수가 이제 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좀 측정해 봐야 돼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거리를 측정해 볼 건데, 자,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루트 2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가 아마 2분의 루트 2일 거예요. 오케이? 2분의 루트 2 절반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제곱하면 자연수가 안 나오지? 그래, 안 나오긴 하지만 대충 이걸 기준 삼을 거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2분의 9가 돼요. 4.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4.5란 얘기는 그래 4까지는 저 현상 1, 2 같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4에서도 어떻게 된다?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되고 4.5에서는 접하니까 상황은 변하겠지만 4.5라는 자연수는 없으니까 이제 5로 갈게요. R이 5가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준이 좀 달라진 거죠. 기준이 달라졌는데 봐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점에서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5가 이거보다 살짝 커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치면서 가는 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것마저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잠깐만 네.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여기가 2고 1이야. 여기가 루트 5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R이 5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R이 5일 때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데 이 바깥에 있는 거랑은 교점 2개가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교점이 여기랑 여기 2개의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R이 5일 때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또 볼게요. 그럼 이제 그 5보다 커지면 여기서는 만나는 게 없어 이제. 그렇잖아. 여기서는 만나는 게 없으니까 요건 이제 배제하면 되고 이제 이 큰 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번에 생각해 볼 거는 뭘까요? 얘랑 지금 계속 교점이 2개씩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또 바뀌어요? 여기랑 접하게 되는 이 상황이겠죠. 이해되겠어? 접하는 저 상황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고 여기가 지금 아까 루트 2였고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란 말이죠. 이해되겠어? 그럼 그걸 제곱하면 8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8이 될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 한마디로. 됐지? 그러면 R이 6과 7은 공통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란 얘기죠. 자, R이 8이 됐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2개를 훑고 지나갈 거니까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지 얘들아. 됐어? 교점이 3개.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디 봐야 돼?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죠. 됐죠? 네. 여기가 3, 1이야. 여기가 얼마니? 그러니까 루트 10이야.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10에서만 저 두 점을 또 지나. 그러니까 R이 9일 때는 요거보다는 크고 여기를 안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교점 몇 개 생겨? 4개가 생겨버려. 오케이? 그래서 R이 9일 때는 교점 4개. 자, R이 10일 때는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을 같이 지나면서 요렇게 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점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싹 다 더해 주시면 돼. 그럼 답이 1번 33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네.
자, 5번 볼게요.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A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되게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죠? 많이 풀어보셨을 건데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8도 같이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A는 무조건 자연수만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거라고 봐요. 어떤 게 자연수가 이제 원소가 되면 18을 그것으로 나눈 것도 자연수가 되면서 원소가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1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18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세트로 묶이게 돼요. 그죠? 1과 18이 무조건 한 세트로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고 1이 나오면 18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고요. 18이 나오면 1도 그냥 무조건 같이 따라 나와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묶인다. 한 세트, 한 세트 해서 총 3세트가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항상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1을 A로 원소로 반드시 갖니? 아니 이거 안 갖고 그냥 이것만 가져도 괜찮잖아. 그지? 일단 1번 안 될 거고 6은 원소가 아니다? 아니야 이거 가지면 원소가 될 수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두 개가 각각 원소면 더한 것도 원소냐? 아니거든. 그지? 그 다음에 곱한 것도 원소니? 그것도 아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원소가 되면 18도 같이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18은 원소로 안 갔잖아. 지금 이 상황 만약에 이것만 있다라고 치면요. 됐죠? 자 5번 A의 원소가 4개가 되는 집합 A는 3개가 나오냐? 이게 나올 수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그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게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니까 집합 A는 3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비슷한 문제 6번 문제도 좀 비슷해요. 자 5는 반드시 지금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 부분 집합 A가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하고 X가 A의 원소이면 10-X도 무조건 원소가 된대. 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5는 무조건 A의 원소가 있어야 하고 X가 A의 원소이면 10-X도 같이 원소로 딸려 들어와야 되고 집합 A는 자연수인 집합입니다. 일단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꽉 채우고 있는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 지금. A에 있지 않은 건 무조건 다 B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에는 5는 필수예요. 그죠? 5는 필수고 예를 들어 1이 들어오면은 9가 같이 들어옵니다. 2가 들어오면 8이 같이 들어오고 3이 들어오면은 7이 같이 들어오고 4가 들어오면 6이 같이 들어와요. 5가 들어오면 5가 같이 들어오는데 중복이니까 그냥 한 번만 쓰는 거죠. 얘는 필수고 얘네 4개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원소 10이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합하더라도 이 집합에서는 10이 원소로 가질 수가 없는데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포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B로 넘어가겠지 10은?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가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홀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홀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홀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두 개를 더해서 총 10개의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원소가 만약에 홀수라는 말은 여기가 원소가 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B의 원소가 홀수이다라는 걸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A의 원소가 홀수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 말과 동의어란 얘기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만약에 필수야. 근데 나머지는 다 원소가 짝수계로 세트로 나오거든? 1은 홀수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짝수는 어떤 식으로 더해도 무조건 홀수가 나오죠.
얘가 단독으로 있어도 홀수고 이렇게 두 개 묶여도 홀수고 여기서 한 두세 개 합쳐도 홀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고 그러니까 얘도 같이 홀수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니은 또한 맞습니다. 자, 디귿. 집합 A의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는 집합 B의 개수는 12개다. 자, 뭐래니 지금. 자, 집합 A의 원소 곱이 짝수가 되는 집합 B의 개수가 12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실 집합 B는 A가 결정되면 얘도 그냥 같이 하나씩 결정돼요. A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B는 그때마다 나머지가 싹 다 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집합 B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집합 A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B의 개수가 12개냐는 말은 다른 말로 동의어가 있는데 집합 A의 개수가 12개다. 이 말과 동의어죠. 이해되십니까? 왜 A랑 B는 서로 1대1 관계라고. A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맞는 B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집합 A의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는 집합 A의 개수가 12개가 되는지 확인해 봐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맞지? 그럼 짝수가 되려면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5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죠? 5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얘가 짝수가 있고 여기에 짝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게 이 그룹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개의 그룹 중에 하나는 있어야 그 안에 짝수가 있고 짝수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뭐 다 죄다 홀수가 된다 하더라도 곱하면 짝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얘가 들어오거나 또는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 상황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 그래 얘는 필수니까 항상 들어와야 되고 얘가 들어오고 얘도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두 번째 상황. 얘가 들어오고 얘가 안 들어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얘가 들어오고 얘가 안 들어오고 얘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얘가 들어오거나 또는 얘가 들어오는 상황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아 니네 맘이야.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상관없잖아. 그지? 얘네가 더 추가돼도 어차피 짝수가 되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그쵸? 네. 그럼 얘가 들어오냐 마냐 결정하는 게 2가지, 들어오냐 마냐 결정하는 게 2가지. 총 몇 가지? 일단 이 상황으로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요. 들어오냐 마냐 2가지 4가지. 4가지 합쳐서 12가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돼서 12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 6인데 일단 2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은 NA가 3이다. 원소 개수 3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스몰 a가 a의 원소 2이면 2분의 a 플러스 1이 b의 원소이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6이 b의 원소가 된다. 네.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1은 무조건 a의 원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비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보시면은 5번, 6번, 7번이 이제 한 세트로 같이 제가 묶어 놓은 거거든요.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집합 A의 원소는 3개니까 1 말고 2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B가 있는데 B는 이렇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된대. 잘 보세요. 근데 B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결국 B라는 집합의 원소들도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자연수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때 이 A가 짝수랑 홀수 중에 어떤 수가 돼야 될까요? 홀수가 돼야 되겠죠? 홀수가 되어야만 더하기 1해서 짝수가 되고 나누기 1을 해서 자연수의 원소를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4가 들어갔는데 A의 원소가 4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된다는 건데 지금 만약에 4가 원소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대응을 시켜야 돼. 짝수니까 다시 짝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고 나누기 1을 하면 자연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A가 홀수면 요 식에다가 넣어서 B의 원소를 찾아내시고, 알겠지? 만약에 A가 홀수면 짝수면 요 식에다 대응시켜서 B의 원소를 찾으세요. 뭐 이거예요 그냥. 괜찮죠?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A가 이제 1 있고 이제 뭐 2개가 더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일단 B부터 먼저 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좋아 1이 들어왔어. 그럼 1은 홀수니까 여기에 대응을 시켰거든. 그럼 1 플러스 1이 이제 2고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도 원소로 무조건 갖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 말은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어차피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겹쳐지는 게 최소가 되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찾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좋아 그럼 이제 보자. 1은 됐고 봐봐. A에 만약에 이제 2개가 들어오는데 그 2개가 뭔지 모르단 말이야 지금. 2가 만약에 A의 원소면 여기에 대응시켜서 4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죠. 맞죠? 다음 3이 A의 원소가 되면 2가 B의 원소가 되는 거 피할 수 없고요. 4가 A의 원소면 5가 B의 원소 되는 거 피할 수 없고, 이렇게 되고, 이해하시죠? 네. 일단 얘들아 딱 봐봐. A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하나 느껴지죠? A라는 집합의 원소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걸 차집합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알겠지? B에 일단 이 숫자는 빼야겠다라는 느낌이 A에 이 숫자 하나는 빼야겠다는 느낌 드시죠? 누구? 얘는 좀 빼야겠지. 왜? 여기 6 들어오는 순간 여기 6 들어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결국 6이 사라져버려. 제일 큰 숫자가 사라지니까 안 좋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거 겹치는 거 뺐을 때 남아있는 숫자가 많아지면 좋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 A라는 집합에서 6은 좀 빼고 시작하자. 이거는 일단 언급하지 말자. 여기에는 일단 6은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여기에 겹치는 것이 얘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얘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이제 뭐 나머지는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원소에 겹치는 것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1은 하나 겹쳐 있는 상태고 이 나머지 2개도 혹시 겹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르면 2로 4가 생기고 3으로 2가 생기니까 이거 2개가 겹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2개를 선택하면 겹치는 것의 원소가 2개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요. 2, 4, 4, 5니까 4가 또 겹치게 되죠. 2개 겹쳐요. 1까지 합쳐서. 어떻게 돼? 2, 5, 4, 3. 이건 아예 겹치는 게 없어. 다시. 이거 2, 5, 4, 3. 이건 겹치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겹치는 게 지금 2개인 경우랑 1개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또 해볼까? 자, 3, 4. 그러면 3, 4, 2, 5. 이것도 겹치는 거 없네요. 자, 3, 5. 3, 5, 2, 3. 하나 겹칩니다. 네. 4, 5. 그러면 4, 5, 5, 3. 하나 겹쳐요. 그러니까 총 겹치는 게 셋 다 겹치는 거는 불가능하고 2개만 겹치던가 하나만 겹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자. 2개 겹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2개 겹치는 거. 2개 겹치는 것 중에 만약에 2,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2, 3이 들어오죠, 여러분. 2, 3이 들어오면 여기에 누가 들어와? 4, 2가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뺐을 때 가장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1 동시에 빠지고 2 동시에 빠졌으니까 지금. 그지? 나머지 숫자를 쓰면 되죠. 3을 써도 되고 3 말고 5, 6 이렇게 있는데 3은 어차피 쓰면은 이거랑 같이 빠질 거니까 3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됐죠? 만약에 이 상황으로 본다면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뺐을 때 1과 2가 나가리가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5가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소가 2개 겹치는 거. 1 말고 또 다른 거 겹치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없겠지. 왜? 1 말고 다른 하나가 더 겹치는 건데 그 겹치는 숫자가 하필이면 제일 작은 숫자잖아. 1 다음으로 작은 숫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다음으로 작은 게 겹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렇게 하면은 원소가 1이랑 다른 거 겹쳐지는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본 건데 그게 2, 3도 있고 2, 4도 있어. 근데 2, 4는 뭐야? 4가 겹쳐. 그러니까 4가 빠지게 된다고. 여기선 2가 빠졌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는 가장 대빵이 지금 15라고 일단은. 됐어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뭡니까? 원소가 1만 겹치는 경우 있었죠, 아까. 그거 생각해 보자고 이제. 어디 있지? 2에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2, 3, 2, 4, 2호는 2호 되네요. 2호 가능. 또 뭐 있지? 3, 2, 4, 5. 이거 가능. 그다음에 4, 5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상황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겠죠? 이것만 더 따져보면 돼. 해보자. 여러분 2, 5를 먼저 해볼게요. 2, 5.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 쓸게. A에 1, 2, 5가 돼. 그럼 B는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면은 어디 갔니? 2가 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면 3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겹쳐지는 거 없어. 그러면 최대한 이제 많이 써보자 이거 말고. 그러면은 2는 어차피 쓰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안 쓸게 그냥. 알겠지? 5도 쓰면은 같이 없어지니까 안 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누구 남아? 6 하나 남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1 제끼고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거 요거 하나 빼면은 이렇게 3개를 더한 셈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3이 돼요. 13은 얘보다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최대값이 일단 이거야. 됐지?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 뭐 있었지? 1, 3, 4 있었어요. 1, 3, 4. 1, 3, 4면 여기가 2호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3은 쓰면 의미가 없고 4도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또 6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개를 더한 거가 될 건데 그러면 7 더하기 6이니까 또 1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케이스를 검증해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다? 15가 제일 크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짜증나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